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보통 컨텐츠를 얘기할 때 다 그래도 완결이 된 거를 좀 얘기하는 편이죠. 네. 엔간하면 이제 저도 완결 난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음흠. 이거는 조금 너무 빨리 얘기하고 싶어서 특이한 만화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런 거는 여태까지 진짜 거의 전 후무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전무하지 않았나.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흑무경담이라는 그 만화를 얘기할 건데 음. 이게 참 특이하죠, 진짜 여러모로. 일단 일본 작가가 그린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조선 무당이 주인공인 테마 음. 만화예요. 저는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도대체 어떻게 냈나 싶을 정도로 야, 일본 사람이 한국 주인공으로 그다음에 조선 배경으로 그리고 그 당시 때 시대물도 아니고 무당이 주인공인 테마 만화를 그릴 생각을 하다니. 네. 음. 그것도 그리고 또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는 것도. 네. 근데 이 만화가 지금 이제 1권만 나와 있어요, 지금. 네. 아직 뭐 완전 초기인데 근데 음흠. 저는 앞으로가 너무 기대가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 1권만 봐도 대충 이제 이 작가의 그 성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일제 시대 너무 민감한 시대다 따지면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일단 이 한국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가 있어서 음흠. 실제로도 이 작가가 되게 한국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다 이 만화만 봐도 그 한국 영화들에 대한 음. 특히 박찬욱 감독을 좋아하는 것 같아 되게 아하. 영화에 대한 막 오마주들이 들어가 있고 박찬욱 감독도 그 봉준호 감독도 있었죠. 아 네, 예. 네. 막 복수는 나의 것 그것도 그 이화 제목으로 쓰고 네, 있고 그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주인공의 날라차기 시인이 네 그 살인의 추억 네, 해서 그 송강호 배우님이 하셨던 그런 장면들이라던가. 네 그리고 이제 무기가 장도리인 이유가 아, 쌍장도리인 이유도 이제 올드보이 때문에 네, 근데 뭐 이 작가 완전 되게 미스터리한 사람이더라고요. 되게 음, 어떠한 정보도 나와 있지 않아. 제가 예상하기에는 여자일 것 같아. 근데 저도 이 그림체를 보고는 이거는 남자 작가가 아닐 것이다. 그림체도 그림체인데 그런 이게 내용적인 시츄에이션을 봤을 때 여자 작가일 것 같다. 내용 시츄에이션도 그런데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는 남자 작가는 잘 못 본 것 같아서 약간 네, 분명히 저는 한 90% 확률로 여성을 네. 짐작하고 있긴 저도 한데 여자 작가일 것 같아. 네. 네. 약간 말투나 그런 것도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여자일 음,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약간 섬세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네. 저는 거기 나온 그 주인공이 남자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아, 그 이와야 쿄스이. 네, 그렇지 뭐 언뜻 보면 처음에 남자인 줄 모르지. 네, 근데 이제 남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대사를 하면 이제 네, 나 같은 남자가 이렇게 하기 네, 때문에 네, 남자인 거로 음, 나오는데 음, 장발에 이제 안경 쓴 소설가다 네, 보니까는 네, 네. 그림 실력이 막 그렇게 좋다고는 못 하겠는데 근데 그치 작화가 네, 엄청 대단한 건 아닌데 이 내용에 약간 저는 이런 식의 그 아이디어를 저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저런 그 경성 크리처도 굉장히 이제 신박하고 좀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작품이 약간 좀 애매하긴 네, 했지만은 완성도가 떨어져서 아쉬운 좀 그런데 건데 어쨌든 네, 이 작품은 1권만 봤는데 뭔가 뒤가 엄청 기대되는 네. 네. 근데 이제 막 나온 최신 만화라는 게 그치. 그게 이제 너무 아쉬울 정도로 네, 맞아요. 아, 빨리 뒤에 보고 싶다. 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저도 방송 준비하려고 면밀히 요번에 또 보는데 아하. 느낌이 한국 작가가 그린 것 같아.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아니, 들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내용이 그 시각이 일본의 시각이 아니야. 네, 맞아요. 맞아요. 나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응, 응.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작품이 한국 작가가 그렸다 그래도 되게 놀라울 것 같은데 네. 일본 사람이 한국에 이제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이런 작품을 냈다는 게 저는 좀 약간 되게 의아해 가지고 야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우리 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일제 시대에 대한 그런 네, 그 느낌이나 인식이 고스란히 여긴 투영돼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인의 입장에서 음, 보고 있단 말이야. 네.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고 있지 않아 만화가. 한 지극히 이제 객관적인 입장. 네. 나 그래가지고 되게 놀라가지고 네,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뭔가 그 일본인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아, 일단 만화만 봐가지고는 너무 한국인의 시각에서 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어가지고 아. 난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왜냐면 여태까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옛날 이런 일이 있었잖아라고 하고 일본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변명하고 아니야 우리는 안 그랬어 하고 계속 역사 왜곡을 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그래도 옛날에 이랬었는데 니들이 그렇게 오리발 하면 되면 근데 그 작가가 한국인 입장에서 그대로 있었던 일을 일본이 여태까지 그 왜곡했었던 그런 아까 역사 수정주의 이런 거에 정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 만화를 그리고 있어서 일부의 극우 정치인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지만 확실히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구나. 만화만 봐도 개념인인 것 같다. 네, 작가가.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인 이 사람이 작가로서 작품에 그런 걸 투영하고 있다는 게 저는 놀랍다. 그리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또 이제 뭐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 국산 웹툰에도 되게 이제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긴 한데 과거 제가 이제 좀 한창 좀 만화에 관심이 많던 그런 90년대만 해도 일본 만화와 한국 만화의 그 이제 질적 차이를 가르는 요소가 취재였어요. 아, 일본 만화는 항상 물론 이제 그 소재의 다양성도 있지만 아하. 그 소재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일단은 뭐 스토리나 캐릭터 설정 이전에 엄청난 취재. 맞아요. 몇 년간의 그 취재 진짜로 네. 책을 써야 될 정도의 그 취재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진짜. 그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아하.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가 네,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맞아요. 이 만화도 뒤에 그 참고 문헌 보면은 한 페이지 다 참고 문헌이 써 있는데. 아니, 한국인인 나도 모르는 그런 얘기를 맞아요. 어서 다 알아내가지고 어. 그렇게 무속에 관련된 그런 네, 자료들을 네. 쫙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놀라웠습니다. 네. 다시금 역시 이게 어떤 그 일본 만화의 약간 좀 그런 긍정적인 측면. 그 디테일함. 네. 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 되게 한국 만화 그렇게 못 따라가는 이유가 너무 어떤 한국만 사실 그 당시에 막 유행하던 건 맨날 그 대충 그냥 자기 작가의 상상력만으로 때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만 있고 아하. 거기서 약간 이제 뭔가 조금 수준의 차이가 나온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는 상상력만으로 해서 재밌는 장르도 있는 건데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은 작품들이 그러니까 일본에는 이제 다양한 작품들이 워낙 전방위적으로 많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무슨 저는 그 식품 그러니까 먹는 거 요리 종류의 만화라던가 그렇지. 그다음에 그 옛날에 재밌게 봤던 타임슬립 닥터진이라는 거기 보면 진짜로 의학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그러니까. 나와 있어가지고 야 이럴 수가 있나 막 싶었던 거. 그다음에 저는 뭐 바둑 같은 거 좋아하지도 않는데 막 바둑 한 히카루의 바둑. 예,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별의 별 그 장르의 그러니까 여러 그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만화를 그려서 야 이 사람들이 진짜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만화를 그리기 전에 그 취재한 그 분량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네. 예. 그러니까 상상력만으로 이제 재밌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거 밖에 못하는 거랑 네. 그거 외에도 그렇게 뭔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랑은 네, 이제 네, 네, 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요 흥무 경담도 보면서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일본 작가는 이런 걸 그릴 수가 있어. 근데 한국 작가가 만약에 뭐 일본에 그런 거를 그릴 수가 없잖아. 아, 일본을 배경으로 한 막 일본 주인공 이러면은 이 매국노 새끼랄 거 아니야 이제. 물론 이제 뭐 내용이 어떤 이제 디테일함을 봐야겠지만 뭐 그렇긴 하죠. 예. 일단 그 소재 자체를 선택하는 것부터가 일단은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지. 쉽진 않죠. 네. 왜냐면 일본을 뭐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제 그린다 하더라도 일본인 주인공으로 일본 배경으로 일본의 얘기를 풀어나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네, 좋은 반응을 않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확률이 높으니까. 네. 예, 예, 예. 근데 또 이제 뭐 그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거지 뭐. 예. 근데 저는 지금 최근에 이 만화도 그렇고 이제 아주 우리나라에 정발 안 된 만화인데 노부나가를 죽인 남자였나 그냥 이제 이프 스토리 역사 스토리처럼 약간 그 일본 만화 있는데 거기서 이순신을 굉장히 높게 쳐가지고 그 만화에 일본 만화인데 이순신이 막 히데요시 막 발라버리고 막 그거 그렇게 묘사해가지고 막 되게 뭐 그치. 네. 이순신 근데 뭐 뛰어난 전략가 전술가 장군이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최고 위대한 해군 장군으로서의 네. 그 입지는 뭐 일본에서 아무리 부정하려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일본 만화인데 막 이순신은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근데 그런 미화해가지고 경우는 많진 않으니까. 네, 네. 나오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종종 좀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일본에 맞아요, 가면.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이지라고 말해도 그 나라 입장에서는 외국 다른 나라한테
발린 전투를 그 나라의 장군을 이렇게 해주는 건 네.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어떤 일본이란 나라의 이제 집권 여당이나 이제 이런 게 항상 이제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이제 걸리는 건데, 근데 저는 가끔씩은 옛날에 그 생각한 적 있거든요. 옛날에 일본 방송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스마스마 같은 거를 예, 보면은 예, 일본 방송은 한국인이 나와서 한국말을 하면은 예. 한글을 같이 표기를 해줘, 자막에. 음.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나와서 일본말 한다고 일본어 표기 안 해주잖아. 그렇죠. 네.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는. 나는 이제 그거는 그냥 어떤 이 나라의 어떤 그걸 떠나서 나는 좀 그거는 오. 좀 우리도 그 정도의 관용은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허. 뭐 이제 지금의 정권처럼 무슨 친일적인 그런 행보를 해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친이라고 다른 거죠, 이거는. 네. 예. 친이는 뭐 나라 팔아먹는 거고. 그래도 얘네가 어쩌니 뭐 맨날 뭐 혐한 어쩌고 그렇게 해도 그런 건 난 좀 되게 그래도 생각이 들었거든. 뭔가 왠지 우리만 좀 약간 옹졸한 느낌이 약간 좀 들어가지고 약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네. 느껴질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스마스마는 지금 현대 작품도 아니고 훨씬 좀 나온 지 꽤 네. 오래된 그 거기도 막 프로인데. 전지현, 장동건 다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나오면은 한국말 할 때 한국 자막 같이 달아줘. 난 그래서 야, 그 일본 방송은 참 저런 거는 난 좀 그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러네요. 옛날에. 예. 네. 그래서 그 흑무경담이란 이 만화가 일단은 그 최월자라는 음. 이제 이름도 너무 정감 있는 그러네. 예, 월자. 그 월도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 그 달 월자인데 네. 그러니까 일본의 일과 약간 대비되게끔 음. 작가가 일부러 그래서 아하. 월자로 썼다고 하더라고. 아이디어가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검은 옷의 무녀. 음. 무슨 검은 검사처럼 약간 설정이 너무 흥미롭잖아. 내가 그냥 설정만 들어도 너무 흥미로워. 설정만 봐서는 이거는 재미가 없을 수가 없다. 네. 이 설정은. 쌍장도리를 든 검은 옷을 입은 여자 무당이 주인공인 만화, 네. 테마하는 만화. 얼마나 이게 흥미로운. 심지어는 그 정도 설정이면은 유치할지언정 재미는 없을 수 없다. 근데 보니까는 그렇게 유치하지도 않아. 네. 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림이 약간 유치해 보이는 거지. 맞아요. 예. 내용은 이거 약간 영화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잠깐만 조금 더 그림체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디테일했었으면은 이거 완성도가 더 높을 것 같은 좀 네. 그런. 물론 이제 지금 작가의 그림도 난 이제 매력 있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약간 그림을 좀 더 잘 그린 작가가 그렸으면은 만약에 그랬다면 좀 더 분위기가 아마 더 달랐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이와야라는 소설가가 네. 일제 시대에 경성으로 와가지고 네. 그 헌책방에서 그 책 하나 본 다음에 얘는 삼류 소설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얘가 그거를 조선의 무속이라는 책을 봐가지고 그거 하나만 보고서 뭔가 새로운 소설의 그 소재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얘는 정말 순수함 그 자체. 그렇지. 그러니까 악의가 없는 사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약간 월자도 약간 얘가 좀 너무 생각 없는 말을 해가지고 처음에 약간 실망해가지고 싸대기 하면 때린 다음에 이제 그냥 쌩 깔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는 원래 좀 뇌가 순수한 애구나. 그렇다. 네, 그걸 알아가지고 네. 버디물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뭐 그치. 네, 콤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인 소설가와 한국인 여자 무당이 네. 함께 뭔가 팀을 이뤄가지고 뭔가 이제 앞으로 그런 그 퇴마를 해 나갈 것 그치. 같은 네. 그런 느낌의. 음. 그리고 또 이제 퇴마물이 또 일본에서 많이 이렇게 발전돼 있으니까. 게다가 또 그 설정이 월자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야. 스토리가 한국인이 생각할 스토리야 이거는. 일본인이 생각할 스토리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이 우리가 침략했었고 우리가 가해자로서 했었던 거를 본인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스토리라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작가가 어느 정도는 그 현실이 탑재돼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그 개념 있는 작가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면은 이런 설정은 못 나올 것 같거든. 절대 못 나오죠. 네. 게다가 그 용어도 되게 철저하게 고증을 지켜요. 그 반도인 내지인이라는 그 용어를 이제 그 당시 때 그 용어. 그러니까 조선인을 가리키는 거 반도인, 내지인, 일본 사람 내지인.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의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조선, 일본 구분하면은 다른 나라 같으니까 니들은 우리나라야, 한 나라야라는 그걸 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그 조선, 일본 그 구분을 없애고 반도 내지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근데 그걸 어쨌든 시대 고증을 되게 잘 지키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 외국에 있는 작가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역사적 사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디테일하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뒤쪽에 그 참고문헌 봤는데 내가 아는 책 하나도 없고 네. 그리고 막 그 무당의 종류 뭐 구세 종류 이런 거를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디테일하게 야 알려줘가지고 이런 게 있었구나. 나는 파묘에서 본 거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 작가 그 파묘 페나트도 그렸지.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페나트도 그리고 막 되게 아니 파묘가 일본에 정식으로 개봉하다니 막 자기가 글 남겼잖아.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파묘 일본에 나올 줄 몰랐다 이러면서 막. 그래서 이제 그 소설가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그 또 되게 월자를 되게 우연히 만나지 한번 기차에서. 네, 네,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니 이 월자는 자신의 퇴마 능력을 이용해서 음. 약간 조선 총독부의 어떤 의뢰를 받고 있었다. 네. 그것도 독특한 설정이죠. 이것도 되게 신묘한 설정이라서 되게. 오,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확실히 그 이와야의 그 대사를 보면 그 이와야 그 친구 있잖아 타치바나라고 네. 그 조선 총독부에서 근무하는 걔 음. 경찰 음. 걔랑 대화할 때 되게 이와야가 냉소적으로 대답하잖아요. 되게 네, 맞아요. 일본 사람 같지 않은 대답을 하잖아. 음. 거기 타치바나가 최월자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지만 그 딸녀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네. 한국 신민을 위한 뭐 축복이다 이렇게 하니까는 네. 거기서 저주가 아니고 딱 그런단 말이야. 뼈 뼈 때리는 말 하는 일본 사람인데 네. 일본인이 네. 되게 냉소적으로 그리고 월자의 편을 들면서 타치바나랑 막 싸우죠. 그래서 최소한 그 설정상으로는 거기 나오는 그 일본인 소설가이긴 하지만 그 캐릭터가 일본이 내 나라니까는 네, 내- 무조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 다 옳고 그름을 다 이제 그런 뭐 나는 뭐 일본이니까 무조건 일본 편 그런 게 아니고 내 나라지만 내가 우리가 잘못한 거 잘못한 거고 네. 저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이제 말하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인물인 거죠. 음흠. 이 이와야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치바나랑 그 음식으로 싸우지. 음식 서로 얼굴에 엎으면서. 근데 그때 작가가 그러니까 이 사람 확실히 한국 덕후인 거를 자기가 되게 티를 내고 싶어가지고 삼계탕이었나? 김치찌개, 삼계탕 굳이 그 음식에 다 그거 그 모습이랑 이름을 디테일하게 다 써놨어 다. 네. 순두부찌개, 만두 막 해가지고. 저는 거기 뭐 삼계탕 김치찌개 써는 것만으로도 아 이게 여자다라고 맞아. 생각했어요. 네. 남자 감성은 아니야 확실히. 네, 남자라면 나라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서. 네. 네. 좀 아기자기한 감성이 네네네. 여자 작가일 것 같다. 네.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였으면 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충격일 것 같긴 한데. 요즘에는 뭐 네. 그런 남자분들도 많이 그렇죠.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싸우는 장면도 되게 그러니까 뭔가 진지하면서 뭔가 코믹한 약간 네.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식당의 주인도 그 박주희라는 여성이 아, 근데 그 박주희가 이제 그 박찬욱 감독의 영화 박쥐에서 따왔다는. 아하, 박주희. 네. 나 그래서 이제 박주희길래 아니 차라리 주희라고 하지 왜 주희라고 했을까? 그치 이랬는데. 여자 이름은 주희 이름은 뭐 종종 볼 수 있으니까. 네. 아하.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서 따왔다고 그래가지고. 음흠. 근데 뭔가 이제 거기서 약간 그 박주희도 신비로운 약간 에이전트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죠. 예, 네. 예. 겉으로는 그 식당 주인인 척하고 있지만 이제 굉장히 뒤로 뭔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뭔가 하고 있는 것 네. 같다. 뒤에 사커마도 나오거든. 사커마도 오징어 게임이잖아. 아니 그 네컷마나도 좋더라고요 저는.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이 작가는 굉장히 한국 매니아야 그냥. 네. 맞아요. 한국에 많은 관심이 있고 음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제 일본의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듯이 그런 이 것 사람도 한국의 이제 그런 문화 컨텐츠들을 그렇지.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월자의 그 몸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 몸 주신 이제 무당으로서 이제 모시고 있는 신이 약간 뭔가 문어 같은 약간. 근데 또 그게 약간 연결되는 게 그 이와야가 쓴 소설 중에서 문어신의 부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진짜 월자가 그 모시고 있는 신이 약간 그러니까 이제 그걸 크툴루로 해석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조선 무당 일제 시대 크툴루 이런 걸 다 결합했다 약간 뭐 해가지고 그 월자의 신이 이제 약간 뭐 문어신, 낙지신 뭐 그것도 이제 올드보이에서 따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낙지를 먹는 최민식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 신이 자꾸만 약간 그 가츠 안에 있는 그 광전사 그거 있잖아. 그 늑대 같은 약간 그것처럼 자꾸만 이제 그 월자한테 유혹을 하죠. 다 죽여버려, 다 복수해버려, 약간 그런 식으로. 맞아.
그런 어, 느낌이지 맞아. 어둠과 맞서고 있지 약간. 네네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 이제 일제에 의해서 약간 불행하게 죽었고 아버지도 일제 한 거를 하다 죽은 사람이니까 여기서 대놓고 막 그 외놈이란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러게. 난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아니 이게 지금 근데 나는 이걸 번역된 걸로 보고 있으니까 난 당연히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데 그럼 이거를 이게 원어에서는 일본어 원어에서는 어떻게 어, 표현을 했길래 외놈이지? 그러니까 진짜로 외놈이라고 써 있어. 음. 그 가다카나로. 일본 사람이 그 당시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놈이라고 했었던 말을 그대로 지금 작품에 쓰는 것도 굉장히 좀 드문 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대놓고 약간 그 일본인 비하하는 대사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네, 맞아요. 조선인의 입장에서 이제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음. 뭐 우리는 뭐 자연스러운데 근데 그래서 이게 한국 만화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래서 이걸 번역했다라고 느낌이 별로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일본 땅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 국적의 분이지만 이 안에 정서는 뭔가 굉장히 그러게. 한국인스럽지 않는가.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월자가 첫 이제 그 구슬할 때 그때도 바로 이제 그 몸에 빙의한 그 신이 네. 그 외놈 아닌가 막 하면서 그 처음에 그 첫 퇴마한 그 원혼도 지극히 또 한국적인 그 하이탈을 쓰고 나온 이제 네. 그 원령이었는데 애초에 그것도 이제 그 탈놀이꾼이었던 사람이 음. 이제 불행하게 가족들을 잃어가지고 네.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주변 사람들의 그 비난이 음. 사내 구실도 못하는 놈 뭐 음. 못난 놈 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원령이 돼가지고 이제 네. 뭔가 이렇게 무당들이 죽어나가고 있었는데 얼굴을 뜯어내가지고 그런 거였는데 이제 월자로 인해서 뭔가 그게 약간 조금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첫 그 퇴마도 되게 뭔가 감성적이거든 되게 그러니까 액션도 있지만 네. 막 그렇게 망치로 막 다 팔다리 날려버리고 막 그것도 있는데 정작 딱 그렇게 그 마지막 그 탈놀이꾼의 그 이제 성불시켜주는 네. 그 원혼을 성불시켜줄 네. 때 그 탈놀이꾼의 그 과거에 자기 아들한테 음. 그 무궁화 꽃이 그 피었어 막 해가지고 아직 필 계절이 아니란다 했는데 이제 네. 월자가 딱 가시는 길에 가져가시라고 네. 준비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무궁화 꽃 딱 한 송이 주면서 이게 너무 한국적이잖아. 무궁화 꽃 주면서 그래서 그곳에 당신이 가는 그곳에는 무궁화 꽃이 이미 피어 있을 거예요. 하니까 딱 그 탈놀이꾼이 이제 탈 벗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네. 신세를 줬어 이러면서 딱 갈 때. 그래서 그 일본 작품이 좀 그런 것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 특정한 뭐 사건이 있어서 거기 뭐 관련된 사람들 혹은 뭐 범죄자 뭐 이런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 단순 뭐 귀신이든 뭐든 간에 단순하게 일차원적으로 안 보고 그 사람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선구를 해주는 것도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런 귀신이 됐다가 그 사람의 한을 이런 식으로 풀어줬다라고 하는 그 액션씬도 액션씬이지만 그 이상의 이제 인간과 인간과에 있었던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되게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은데 작품들 속에서 여기 이 작품도 저는 보면서 아 좋다. 네. 그래서 그 월자 아버지 얘기 나올 때도 암살 밀정이 생각나가지고 네. 어쩌면 뭐 이 작가도 그 작품을 봤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네. 그 월자 아버지 딱 그 패션 같은 게 딱 그 영화들이 떠오르게끔 돼 있더라고 되게. 네. 네. 그래서 그 첫 테마를 맞췄는데 그 신이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깨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신이 나서 떠드는 그 이화여를 보면서 아 결국 이 새끼도 나를 약간 그냥 그렇게밖에 안 보는 건가? 약간 인간적으로 대한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소재거리로 그냥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흥미 본위로 따라온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실망해서 이제 그 싸대기를 한 대 때린 다음에 이제 그냥 떠났는데 이제 그 뒤에 뭔가 어떤 정말 이화의 그 순수한 마음을 보고서 그래서 아 왜 그런 험한 꼴을 당하는데 나한테 다시 찾아온 거요 하니까 그야 네가 당연히 강하고 아름답기 때문이지. 그 월자 씨는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그러니까 5년 뒤에는 뭐 엄청난 미인이 될 거야 막 하면서 여기서 엄청 띄워주고 있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 보면 저는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월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 되게 어리잖아 되게 14살인가 뭐 10대 소녀죠 되게 네. 한 중학생 정도의 네, 그 정도. 네. 뭐 거기 약간 일본식 나이라고 해도 한 2살 플러스 해도 한 뭐 15, 네, 16. 중3 고1 정도 네. 되는 거니까는 본격적으로 둘이 이제 콤비를 이뤄서 퇴마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마 옛날 그 공자왕식으로 뭐 그렇지 않을까? 옴니버스 식으로 이제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고작 1권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 네, 워낙 너무 극초기 그냥 시작 비긴즈라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이제 그 첫 이제 그 탈로리꾼 성불시켜 준 거 다음에 지금 이제 막 제주도로 갔어요. 네. 이제 그 제주도 편은 이제 막 시작이야. 그래서 너무 뒤가 너무 궁금한데 지금 그 제주도 편도 바로 시작하자고 그 해녀가 나오고. 아, 그 해녀 매력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만 하는데 한국인 이름이 더 많이 나오니까 지금. 근데 이것도 다 바로 대놓고 또 시작부터 그 제주도에 또 다른 이제 베테랑 무당이 바로 월자를 알아보고 네. 어서 어린 년이 음. 그 조선 총독부 사주나 받아가지고 돈벌이나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일본 놈들 개노릇이나 하고 있구나 딱. 그 옛날 그 장군의 아들에서 김두한이 김동해한테 개노릇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네. 저 위에. 지금은 일제 시대도 아닌데 또 그렇게. 스스로 개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베테랑 무당도 딱 그렇게 바로 약간 월자한테 적개심을 드러내는데 근데 월자도 이제 늘 있는 일이요 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마 그러니까 월자도 뭐 생각 없이 지금 조선 총독부에 그 사주를 받는 게 네, 아니라 그렇진 않죠. 아마 이제 이것도 스토리 후반부 가가지고 뭔가 조금씩 예. 더 나올 것 같은데. 그 총독부와 타치바나 아마 뭔가 또 그런 왠지 스토리가 나올 것 같다. 네, 네. 충분히 우리는 그동안 많은 만화를 봐왔기 때문에 이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설정이 뭐 그렇게 아마 월자도 그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이제 약간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아마 네, 네, 네. 이게 지금 만화 배경이 37년이거든. 그러면 8년 뒤면은 이제 45년이. 해방이 되기 때문에 나는 왠지 이 만화에서 아마 그 45년까지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이 작가의 성향을 봤을 때는 아마 왠지 그렇게 따지면 작품이 생각보다 좀 길 수도 있겠는데. 네. 그리고 따지면 지금 이제 월자는 조선 총독부가 좋아서 있는 건 아니죠.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퇴마해야 될 원령들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를 네, 네.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음. 하는 거지. 친일파라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극초기라 사실 할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치, 뭐 이제 시작해가지고 네. 뭐 이런 주인공들이 이런 식으로 뭐 나갈 것 같아라고 이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뭐 읽어만 보고 드리는 네. 말씀이라 뭐 이게 뭐 없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흥미롭다. 흥미롭다. 그리고 너무 기대된다 뒤가. 그렇다. 네. 그래서 이거 1권을 보고 들었던 생각은 아 이거 20권짜리면 이거 한 번에 그냥 밤새가지고 오늘 다 보고 싶다. 그러니까 뒤가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이제 시리즈로 길게 완성이 되면 아 이거는 반드시 드라마나 영화화 시키면은 네.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것 같다. 아니, 이 작가는 아마 어떻게든 한국에 판권 되게 팔고 싶을 것 같은데 되게 이 사람은 제 나서가지고 제발 한국에서 사주세요 막 그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네. 어디선가는 사갈 것 뭐 같습니다. 드라마화나 영화 판권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한국 배우 캐스팅되고 하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이 충분히 사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네. 작품이 잘 나온다는 그 가정하에 보면 그래서 네. 좋은 배우들 섭외해가지고 이 작가가 직접 뭐 그 시나리오에도 뭐 참여도 하고 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건 이제 옴니버스 형식일 것 같기 때문에 네네. 드라마 같이 이렇게 시리즈화 하기도 용이하고 그렇죠. 네. 예, 이제 하나로 끝나는 영화보다는 드라마에 좀 더 어울리는 편성이니까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이제 앞으로가 기대되는 기대된다. 신선한 만화다. 그렇다. 그리고 다시금 또 나는 물론 이제 일본 작가가 이렇게 참 한국에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데 우리나라 측에서 나와야 될 그런 작품이 아닐까 이런 거는 그렇긴 하네 진짜. 네. 뭐 소재가 소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바로 그 큰 반응이 와가지고 네. 이게 지금 단행본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 매진됐고 아하. 다 저는 일부러 뭐 전자책으로 사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드디어 나왔더라고 전자책이. 네. 그래서 전자책으로 샀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5% 나온 지금 실물 책도 다 금방 다 팔렸다. 여러분들도 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너무 감질 나요. 되게. 되게. 왜냐면 저는 거의 실시간으로 보는 건 이제 거의 요즘 없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아, 요즘에는. 그렇긴 하죠. 네. 대부분은 다 이제 이미 옛날 작품들이라 다 네네. 완결이 나 있는 상태라 가지고 당연히 나는 이제 안심하고 끝을 보는데 이제 이렇게 최신만은 저도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도대체 리얼은 다음 권이 언제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작품도 이제 그런 작품이 됐네요. 네. 음,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그런 흥무경담 네, 얘기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